노스캐롤라이나. 아버지는 10일 후에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는 길은 참 길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달리다 보면 창밖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그만큼 마음도 차분해지곤 했습니다. 그런 긴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지난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저는 허버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조용히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허버드 선생님은 미혼이셨는데 과거에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있었다며 조심스럽게 회상해 주셨습니다. 저도 괜히 추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대학 시절 만나거나 잠시 호감이 있었던 남학생들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길다 보니 말도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런저런 감정이 스쳐 지나갔던 시절이어서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의 반응이 재미있을 것 같아 더 자세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허버드 선생님은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음을 터뜨리며 즐겁게 반응해 주셨고, 저희 둘은 마치 친구처럼 분위기 좋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뒷좌석의 아이들은 모두 꿈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던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나와? 저는 깜짝 놀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장난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10일 후에 나와. 아이는 제 농담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듯 정말 믿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고, 아이는 이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순간은 저에게는 그저 여행 중 가벼운 에피소드였고 곧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아이는 그 대화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여러 남학생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아빠는 왜 오직 엄마만 보고 살아왔는지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이듬해 남편이 10일간 연가를 받아 저희가 머물던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딸이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엄마는 예전에 아빠 얘기가 한참 뒤에 나오더라. 그럼 아빠는 엄마가 몇 번째 여친이었어? 제 딸은 아빠에게 살짝 힌트를 주는 듯 했습니다. 자신은 엄마가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들었으니 아빠도 엄마가 10번째쯤이었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여자야. 그 말을 들은 딸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불만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다시 아빠를 향해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10번째도 아니고 그 다음이라고 했는데 아빠는 어떻게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사실이니까 어떻게 해? 딸은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한 듯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면서도 속으로는 참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에서는 사랑이 마치 공평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엄마는 여러 남학생을 만나봤다는데 아빠는 왜 엄마만을 지켜왔는지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사랑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오래 만남을 반복하며 배우고 어떤 사람은 단 하나의 인연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기도 한다는 것을요.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던 그 길에서 시작된 이 작은 해프닝은 우리 가족에게 두고두고 웃게 만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로 남을 수 있는지, 또 가족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미국 곳곳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